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랑의 장가가는 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건물 옥상에 있는 변압기가 터져서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한전에서 나와 고쳤는데 변압기 옆에 까마귀 2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이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다. 양반은 아들이 장가가는 날 스스로 상객이 되어서 아들이 탄 말을 끄는 구종과 신부를 데리고 올 가마꾼을 데리고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두어 시즌간이 주막이 나왔다. 일행은 주막에 잠깐 앉아 쉬면서 술을 몇 잔씩 마셨다. 신랑 아버지가 술값을 물으니 주막 주인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바가지 씌우지 말라며 술값을 따지자 장가가는 날 상객으로 가는 사람이 그까지 술값 몇 푼을 놓고 째째하게 따지느냐? 하고 주막 주인이 상욕을 하였다. 신랑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걸걸한 데다가 주인의 불손함과 그 심보가 미워서 주먹으로 놈의 턱을 한 대 툭 하고 쳤다. 그런데 걸자가 턱을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운수가 나빴던지 주춧돌에 머리를 부딪혀 그만 죽고 말았다. 살인사건 신고를 받은 관졸들이 달려와서는 주막 주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신랑 아버지가 나서서 자기가 죽였다고 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앞으로 나서서는 내가 한 대 때리니 주막 주인이 넘어지면서 주춧돌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관졸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가릴 수 없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며칠 관가로 데리고 갔다. 고을원님이 2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주막 주인을 죽였는가를 캐물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였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아들이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노인이신데 그 주먹에 맞고 주막 주인이 죽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젊은 양반이 노인에게 불손하게 구는 것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하여 한 대 때린 것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은 아버지가 한 일로 아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꾸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원님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아들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살인죄로 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다. 한편 신부집에서는 혼인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장가 오던 새 신랑이 오는 도중에 사람을 죽여오게 갇혔는데 내일 오시에 사형당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누가 알려왔다. 장인, 장모 될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마는 누구보다도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시집갈 처녀 당자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참 깊은 고민에 잠겨 있던 신부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신부 차림을 벗고는 머리를 들어 상투를 트는 등 남자 차림을 하더니 약간의 잔치 음식과 술 한 병 그리고 엽전 20냥까지 괴나리 보찜에 챙겨서는 집을 나섰다. 일몰 무렵에 신랑이 갇혀있는 옥문 앞에 당도한 남장 신부는 옥사정에게 가지고 간 음식과 술, 돈을 꺼내주면서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나는 오늘 아무고을에 장가들러 가다가 사람을 죽인 죄로 이 옥에 갇힌 사람의 중마고우 되는 사람이요. 그 친구가 내일 죽는다기에 죽기 전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한 친구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기로 찾아왔으니 만나게 해주시오.
옥을 지키는 관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그 선비의 말과 행동이 기품이 있으면서도 진실해 보이고 또 음식과 술에 돈도 많이 주는지라 선비를 감옥 안으로 들여보냈다. 남장 신부는 신랑 될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데에 사는 당신 아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오로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데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당신이 아무데로 장가올 리가 없고 또 이런 일이 생겨 죽게 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당신은 이 길로 옥을 나가서 당신 명대로 사십시오. 내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나와 옷을 바꿔 입고 어서 나가시도록 하세요. 신랑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짓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그건 아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이니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결백한 당신이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팔자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댁에 계시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정혼자인 당신이 죽으면 어차피 나도 따라 죽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자인 나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살리고 죽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지도 않는 똥꼬집을 부리고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나는 자문하겠어요. 두 사람이 다 죽는 것보다는 당신이라도 살아나가서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요? 하면서 그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 보였다. 신랑은 정혼녀가 가슴에 은장도까지 품고 감옥에까지 자기를 찾아와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겠다고 하니 기가 찼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여자와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면 자기도 죽고 그녀도 자결하여 죽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했다. 그래서 신랑은 이 여인의 말대로 감옥에서 나가자. 원컨대 다음 세상에서는 이 훌륭한 여자와 부부가 되어 살고 싶구나. 생각하고 그녀의 말대로 옷을 바꿔 입고 감옥을 나왔다. 감옥을 나와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큰 연못가에 이르렀다. 순간 신랑은 연못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하였다. 그래야 그 여인을 다음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죽을 결심하고 나니 마음속으로 분한 마음이 들었다. 장가가는 날 죽어야만 하다니.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있을까 보냐. 하고 대성통곡한 후 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말렸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왜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고 물었다. 신랑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하며 다시 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행인이 적극 만류하였다. 그러면서 행인은 죽으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는 순간 울컥하고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연못가에 주저앉아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행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겨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분이 죽으려 하시오. 같이 갑시다. 하고는 신랑을 어디로인가 데리고 갔다. 신랑이 따라간 곳은 방금 그가 나온 고을의 관아였다. 관아에 들어간 행인은 원님에게 마패를 슬쩍 보이더니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감옥에 갇힌 죄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신랑은 깜짝 놀랐다. 세상에 암행어사라니. 내가 암행어사를 만나다니. 어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갇혔느냐고 죄인에게 물으니 장가가는 길에 주막집 주인을 죽인 죄라고 하였다. 어사가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이며 부친의 조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죄인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어사가 장인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확히 대답하였다. 이에 어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주막 주인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이 혼인할 여자임을 밝힌 뒤에 판결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려 한 아들은 효자이고 혼인하려던 신랑의 죄를 대신하려고 한 신부는 열녀이다. 시비 끝에 주막 집주인을 죽인 노인의 행위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의가 아니고 과실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두 청춘 남녀의 효성과 절개를 생각하여 노인의 죄를 용서하고 방면한다. 더하여 이번 일은 이 고을에 하늘이 아는 효자 열녀가 나타나려고 생긴 징조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 마을에 효자각과 열녀정문을 지어 두 사람의 효성과 절개를 기리도록 하라. 하고 명한 다음에 길을 떠났다.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됐냐고 아들, 딸 놓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보고 거의 100년을 해로했다. 신랑이 평생 신부를 업고 놀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환갑 넘어서는 마누라 되는 이가 죽으라고 안 업혔다는 소문도 있더라. 아마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까봐 그랬겠지. 글쎄, 신랑 허리 다칠까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신랑 허리 못 쓰면 큰일이니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구종은 마부입니다. 말을 타고 갈 때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따르는 하인이나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을 구종이라 하였습니다. 한시지는 오늘날의 2시간입니다. 운수는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입니다. 관졸은 관가의 포졸이나 병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시는 12시의 7째 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24시로 계산하면 13째 시로 낮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옥사정은 옥졸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사람을 말합니다. 자문은 스스로 자기의 목을 베거나 찌름입니다. 또는 그렇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효행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이종상의 그림, 김홍도 표준영정을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번역한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의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서 칼찬 춘향이 옥중에서 이 도령을 상봉하는 장면을 빌렸습니다. 공유마당 한국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에서 신윤복의 그림 유곽제공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화가 신윤복,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RF, 픽사베이, 클리바트 코리아,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